안녕하세요. 만두행정실 만두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원 급여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신규 공무원분들이 첫날 출근해서 공무원 급여 업무를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무원 급여 작업을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죠. 사전 작업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인별 초과 근무 입력입니다. 초과 근무란 정규 시간 외의 시간, 출근 전, 출근 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과 근무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초과 근무 수당 정액분과 초과 근무 수당 초과분이 있는데요. 초과 근무 수당 정액분이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채워서 출근한 날이 15일 이상일 경우 본인의 초과 근무 수당 10시간에 해당되는 돈을 지급받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출근을 조금 일찍 할 수도 있고 퇴근의 경우도 조금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일찍 나오고 조금 늦게 퇴근하는 시간들을 보전해 주는 것이 초과 근무 수당 정액분입니다. 달력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검은색 날짜가 출근 일수이고 달력 검은색 날짜에 출근해서 8시간을 근무했다면 근무 일수 1일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이 되면 본인의 초과 근무 수당 10시간에 해당되는 돈 전액을 지급받고 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이면 날짜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일수가 10일이면 초과 근무 수당 10시간분 곱하기 10일 나누기 15일 이렇게 계산됩니다. 우리가 근무 일수만 정확하게 넣어주면 계산은 나이스가 알아서 해줍니다. 초과 근무 수당 초과분이란 정규 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것에 대해 보전해주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근무자 퇴근 시간이 4시 30분인데 그날 업무가 많아서 초과 근무를 저녁 8시 30분까지 했다면 4시간 더 근무를 했죠. 이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근데 평일의 경우는 초과 근무를 하면서 식사 시간이 포함될 수도 있고 휴게 시간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1시간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8시 30분까지 근무를 했다 해도 1시간이 공제되어 3시간 초과가 인정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하루 4시간이 맥시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말에 출근하여 8시간을 일했더라도 실제로 돈은 4시간 분만 지급됩니다. 자, 이제 그럼 초과 근무 수당 초과분부터 시스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학교에는 초과 근무 초과를 확인하기 위한 초과 근무 대장이나 초과 근무 확인용 지문 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과 근무 대장이 있는 학교에서는 대장을 보고 일일이 입력을 해줘야 하고 지문 인식기가 있는 학교에서는 급여 담당자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지문 인식기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추출하여 나이스의 엑셀 파일로 등록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기로 입력해주는 방법부터 해보겠습니다. 업무 포털, 나이스, 일반 행정, 복무, 초과 근무 관리, 초과 근무 확인에 들어갑니다. 먼저 기간을 선택해 줍니다. 9월달 급여 작업이면 전달 초과에 대해 지급하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선택해 주고 부서 학교 선택해서 조회해 줍니다. 조회하면 나이스에서 복무로 초과 근무를 신청한 분들이 나옵니다. 초과 근무를 하기 위해선 미리 나이스에서 초과 근무를 한다고 결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 신청한 사람은 목록에 무조건 나타납니다. 목록에 보면 초과 근무 신청 시간이 있고 그 옆에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행정실에 있는 초과 근무대장을 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날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을 입력해주고 저장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지문 인식기로 추출된 엑셀 파일로 초과 근무 시간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나이스, 일반 행정, 초과 근무, 파일 일괄 등록에 들어갑니다. 작업 연어를 급여 작업 전달로 설정해 놓으시고 파일 검사를 클릭하여 지문 인식기에서 추출한 엑셀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검사가 완료되면 저장합니다. 이렇게 대장을 보고 직접 입력을 하거나 지문 인식기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파일을 등록해주면 나이스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급여에 반영시켜줍니다. 이번에는 초과 근무 수당 정액분 입력입니다. 나이스, 일반 행정, 초과 근무 관리, 초과 근무 월별 집계로 들어갑니다. 연어를 급여 작업달의 지난달로 설정하시고 부서는 학교 선택, 인사 구분 전체, 초과 근무 종별 전체를 하시고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료가 생성되었습니다. 그 옆에 근무 일수, 8월 근무 일수, 20일 입력해 주시고 근무 일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입니다. 8월을 예로 들면 31일 중에서 토요일 4개, 일요일 4개, 광복절 이렇게 9일을 제외하면 22일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일수 계산을 눌러줍니다. 확인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나이스가 근무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냅니다. 이제 전체 선택하시고 마감 버튼을 누르시면 나이스가 알아서 정액분을 계산해서 반영해 줍니다. 이제 사전 작업 두 번째, 인사, 보직, 호봉 변동자 확인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하여 인사, 보직, 호봉 변동자를 체크합니다. 공무원 중 신규로 입사하셨거나 퇴직하신 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행정실은 실장님께, 교무실은 교감 선생님께 확인합니다. 부장교사, 수석교사 등 보직 변동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보통 3월에 보직이 정해지면 1년간 그대로 가니까 4월 달에는 특히 보직 설정에 신경 써서 작업을 하셔야 하고 나머지 달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봉은 교육청이나 학교 인사 담당자가 작업을 해 놓습니다. 나이스, 일반 행정, 국공립급여, 기본사항 관리, 인사 변동자 조회에서 조회해 봅니다. 위에 말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서 잘 기록해 둡니다. 세 번째, 가족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가족사항을 확인합니다. 가족수당은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같이 거주하는 가족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가족사항은 일반 행정, 월급여, 가족사항 관리, 주민정보 연계 결과 확인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주민등록 시스템 요청 결과 확인 조회된 데이터가 없으면 지난달과 동일하므로 달리 처리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시스템 요청 결과 동일 세대 여부의 N이 뜨면 가족수당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 새로 생겨서 부양가족 신고서를 제출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신청서를 내신 분이 있다면 가족수당을 신규로 등록해줘야 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행정, 급여 기본사항 관리에 들어갑니다. 작업 연어를 선택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의 이름을 적습니다. 조회, 가족사항으로 가셔서 변동 상황에 따라 추가, 수정, 삭제를 해줍니다. 이제 사전 작업을 마쳤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무원 나이스 급여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단계 기초 자료 생성입니다. 일반 행정, 공무원 급여, 월급여, 작업, 기초 자료 생성으로 갑니다. 기초 자료 생성이란 신규 채용자나 당월 신분 변동이 있을 경우 나이스 시스템에서 계급, 호봉, 근무 연수, 급여 직종, 교원 구분 등에 따라 급여의 기초 자료를 생성해내는 과정입니다. 급여 연어를 선택하시고 선택기관 선택, 자료 생성, 병설 유치원이 있을 경우 병설 유치원까지 선택 후 자료 생성하면 됩니다. 2단계 대상자 생성입니다. 일반 행정, 공무원 급여, 작업, 대상자 생성으로 갑니다. 대상자 생성이란 급여를 지급받을 대상자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급여 연어를 선택하시고 급여 구분, 월급여, 전월 대상자 복사 체크, 대상자 생성 확인합니다. 신규 교직원은 대상자 추가를 해줍니다. 퇴직 교직원은 삭제를 해줍니다. 2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3단계 수당 입력입니다. 대부분의 수당은 나이스에서 인식해서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다만 보직에 따라 개인적으로 등록해줘야 하는 수당도 있습니다만 지난달과 비교해서 급여 대상자가 변동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등록해줘야 하는 수당도 따로 작업할 게 없습니다. 나이스에서 지난달 작업한 걸 그대로 반영해줍니다. 개인별 수당 입력 방법입니다. 공무원 급여, 급여 기본사항 관리, 작업 연월 설정하시고 이름 넣고 조회하시고 개인 수당으로 가셔서 변동 내역에 따라 추가, 수정, 삭제해 줍니다. 개인 수당 옆에 조정 수당이 있는데요. 지난달에 수당 지급 대상자인데 수당을 지급 못했을 경우나 수당을 더 많이 줬을 경우엔 이번 달에 수당 조정을 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역시 변동 내역에 따라 추가 수정하시고 종료 연월 입력해 주시고 종료 연월은 이번에 조정한 수당이 적용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저장해 줍니다. 이번 달에 급여를 처음 맡으신 분들은 수당 입력이 제대로 되었는지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나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수당과 한번 비교 검증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교 검증은 월급여 일괄 작업 이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4단계 공제 내역 입력입니다. 학교 급여에서 공제란 개인이 타 기관과 미리 약속을 해서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떼어가게 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에는 4대 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교직원 공제 회비, 각종 단체 회비 등이 있습니다. 공제 역시 수당과 마찬가지로 지난달과 비교해서 급여 대상자가 변동이 없으면 따로 작업할 게 없습니다. 나이스에서 지난달 작업한 걸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다만 교직원 공제 회비의 경우 교육청에서 미리 공제 회비 작업을 해줘야 급여 작업에 반영이 됩니다. 보통 5일까지는 교육청에서 작업을 완료합니다. 교직원 공제 회비가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다음 단계인 월급여 일괄 작업을 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5단계 월급여 일괄 작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급여 일괄 작업은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생성하고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나이스가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의 급여를 한 분 한 분 계산해내어 급여 명세서를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공무원 급여, 작업, 월급여 일괄 작업에 들어가셔서 급여 연월 설정해 주시고 급여 구분은 월급여, 대상 선택의 학교 선택 후 일괄 작업,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는 병설 유치원도 선택,
일괄 작업. 이렇게 하면 급여가 완성이 됩니다. 월급여 일괄 작업한 이후 호봉 등 기초 자료나 교직원 변동, 수당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얼마든지 다시 작업이 가능합니다. 월급여 일괄 작업은 10번, 100번 해도 되니까 두려워 마시고 과감하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월급여 일괄 작업까지 하면 실질적인 급여 작업은 다 한 겁니다. 마지막 단계인 실적 이력 생성은 우리가 작업한 급여 자료를 행정실장, 교장에게 결제를 받아서 교육청에 전송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가기 전에 우리가 작업한 급여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규 담당자라면 제대로 작업했는지 불안하실 겁니다. 우리가 급여 작업한 수당과 공제가 잘 반영되었는지 전월 작업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당 비교입니다. 나이스 공무원 월급여, 수당 계산 내역, 수당 집계 내역 전월 비교, 급여 작업 연월 설정해 주시고 기관 급여 코드 구분, 월급여 선택해서 조회합니다. 지난달 수당과 이번 달 작업한 수당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제 내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급여, 공제 계산 내역, 공제 전월 비교 내역, 급여 연월 설정해 주시고 급여 구분 코드 월급여로 설정, 조회합니다. 지난달 공제 내역과 이번 달 공제 내역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개인별로 급여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급여, 급여 자료 관리, 급여 대장에 가셔서 적용 기간을 설정해 주시고 조회합니다. 수당 전체 체크, 공제 전체 체크하신 후 급여 대장 생성합니다. 급여 대장 출력 버튼을 눌러서 급여 대장을 출력합니다. 꼼꼼히 점검해 보실 분들은 지난달 급여 대장을 출력해서 이번 달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당 내역 비교, 공제 내역 비교, 전월 급여 대장 비교를 통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수당이나 공제 금액 수정을 해줘야 한다면 수당, 공제 내역을 찾아서 수정하신 후 월급여 일괄 작업을 한 번 더 돌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급여 대장을 뽑아서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공무원 급여, 작업, 실적 이력 생성에 가셔서 급여 연월 설정해 주시고 조회, 실적 이력 내역에 체크해서 내부 기한을 누르시고 결제자 지정, 행정실장, 교장 선택해서 상신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이력 생성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자료가 교육청으로 전송이 됩니다. 만약 이력 생성까지 완료한 후 뒤늦게 잘못된 점을 발견하여 급여 작업에 수정을 해야 할 경우엔 역순으로 교육청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력 생성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정 작업을 한 후에 월급여 일괄 작업, 실적 이력 생성, 행정실장, 교장 결제, 이력 생성을 다시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 공무직 급여 작업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